네, 안녕하십니까. 하석표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기업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 기업들이 뛰어난 리더십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을까 하는 것을 중심으로 강의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잘 나가다 망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신 구조를 갖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3C's mindset라고 하는데 그 C로 시작되는 세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complacency, 자기만족. 두 번째는 개혁을 거부하는 보수주의, conservatism. 세 번째는 교만이라는 conceit입니다. 여러분들이 70년대, 1970년대에 세계의 가장 대단한 엘리트들이 모였던 회사가 IBM 회사입니다. IBM 회사가 거기는 메인프레임 컴퓨터만 취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에 수십억짜리 컴퓨터, 중앙통제 컴퓨터 하나 필요하겠죠. 그런 것만 공급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런 데스크탑이라든가 PC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크게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하청으로 PC는 공급을 했죠. 그 하청으로 들어온 회사가 인텔사와 MS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런데 그 하청으로 들어온 그 소기업이 3년 후부터는 아주 시장 점유율을 오히려 IBM을 따라가게 됩니다. IBM은 대형 컴퓨터만 고집했고 그리고 뭐냐면 세계의 가장 훌륭한 엘리트들만이 이 기업의 사원이라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거부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70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기업이 망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파라다이스라고 그런 교만에 빠져 있고 교조주의 내지 보수주의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70년 뒤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죠? 국가 전체가 망한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complacency, conservatism, conceit 이 세 가지는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망할 때의 그 몰락하는 정신 구조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느 날 이 세 가지에 빠졌다면 그것은 멸망의 지름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만족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기업 경영에 있어서 자기만족의 반대는 뭘까? 고객만족이죠. 고객이 만족해야지 회사 스스로가 만족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컨서버티즘, 보수주의의 반대는 뭘까요? 항상 개혁을 하는 프로그레시즘, 진보주의겠죠. 그렇죠? 혁신, 레노베이션, 혁신주의죠. 교만의 반대는 뭐죠? 겸손이죠. 그렇죠? 그럼 이 세 가지 전체를 하나로 반대로 얘기할 때는 뭐죠? 겸손이죠, 사실은. 그리고 또 뭐죠? 그것은 소통이죠. 여러분들이 소통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소통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남의 얘기를 듣는 경청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로서 소통, 그것은 바로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청을 하지 않는 그런 집단은 이 세 가지 정신구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컨티넨탈 항공사는 어떻게 파멸 직전까지 갔다 어떻게 회생해서 제1의 항공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을까? 컨티넨탈 항공사는 한때 이렇게 화려했습니다. 세계 132개 공항에 취약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4만 5천 명이
남았고, 거기에 이 로렌조라는 CEO는 여러 가지 회사가 확장하는 데는 신경을 많이 썼지만 거기에 구성원이었던 노조에 대해서는 탄압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는 2번씩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조와 적대 관계를 이루게 되므로 노조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노조원들을 모두 해임시키고 비노조원으로 바꿉니다. 싼 임금의 비노조원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파업은 일시적으로 해소는 됐지만 싼 비전문가 그런 구성원들이 들어오고 싼 임금의 그 사람들은 회사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없죠. 그 회사가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2번 파산 신청을 하고 거대한 부채와 노후 항공기가 산적돼 있고, 우리가 노사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유 구조를 갖게 된다면 그 기업은 건강하겠죠.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내겠죠. 옆에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뭐죠? 고객 만족도는 상승하겠죠. 그렇지만 노조와 대립적 관계로 인해서 노조는 파업을 일삼게 되면 기업은 파괴되고, 또 대체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회사에 대한 애착은 없고, 그래서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그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1994년 2월에 고던 베슨이라는 새로운 경영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고던 베슨으로 인해서 이 컨티넨탈 항공사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기업을 운영할 때 또는 국가의 지도자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직 내에 어디에 아픔이 있는가, 그것을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 내에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10개 손가락이 있을 때 10개 손가락 가운데 가장 적은 이 새끼손가락의 아픔으로 인해서 몸 전체가 아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세금으로 사건 같은 것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매스컴에 의해서 왜곡 보도를 받은 사람들은 이럽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아직까지도 농성을 해, 이럽니다. 반대로 생각합시다. 세월호 가족의 문제를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않았어, 이렇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세월호에서 희생을 당했던 여학생의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딸내미가 해병대 그 훈련 과정을 가서 고생해가고 왔는데 어머니를 보자마자 껴안고 울면서 나 죽을 뻔해서 엄청 고생했어요 했더니, 야, 그런 거 나 적는 거야, 이래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해병대 훈련을 갔던 고등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죽었어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자기가 뉘우쳤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진짜 고생을 했구나. 그래도 남의 일이니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딸내미가 세월호 사고를 죽어서, 야, 내가 그때 해병대 훈련 갔던 가족들에 대해서 그 아픔을 이제는 알겠다. 역지사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된다면 휴머니즘을 가져야 돼요. 인간적인 지도자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고던 베슨은 여기 보세요. 어떻게 평가를 가졌느냐. 항공회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고민은 비행기가 정시에 이착륙하는 거예요. 이게 딜레이 될 때 고객들의 불만은 폭발해요. 그래서 미국 교통부는 어떻게 정했냐면 정시에서 15분 정도 늦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이착륙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사의 특징상. 그런데 이 고던 베슨이 컨티넨탈 항공사의 CEO로 왔을 때 이 컨티넨탈 항공사는 미국 항공사 가운데 가장 이착륙이 불량한 고객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회사예요. 그 불만도 1위예요. 1위. 그걸로 인해서 한 달의 손해가 무려 600만 불. 그래서 고던 베슨은 이런
뭐냐면 인센티브를 제기했어요. 만약에 컨티넨탈 항공사가 미국 항공사 가운데서 이착륙에 있어서 10위를 돌파하면 10위 안에 들어가면 내가 매달 전체 종업원들에게 직원들에게 350만 불 보너스를 전체에게 주겠다. 이건 뭐 나눠 갖는 거겠죠. 그걸 걸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획기적으로 변한 거예요. 획기적으로 변해서 1년 만에 5위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한 3개월 후에 3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궁극적으로는 1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리더가 누구냐? 바로 소통하는 고든 베슨 덕택에 이 회사는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럼 컨티넨탈 항공사에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훌륭한 경영 철학을 지내야 된다. 그러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 다음 직원들에게 자긍심, 자신감을 심어줘라. 그리고 모순대로 일관성 없는 전략,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변덕이 심한 그런 어떤 지도자는 그 회사 전체가 무너진다. 우주에 한 적대적 접근 방법을 피하라. 그리고 낮은 가격만으로 경쟁할 수 없다는 얘기는 고든 베슨이 등장하고 나서 비즈니스 클래스 있죠? 여기를 현격하게 개선을 했어요. 그리고 수시로 고객들에게 만족도를 조사해서 경영 개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클래스는 여러분들 미국까지 여기서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면 간다 하면 비즈니스 클래스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거는 뭐 2배, 3배, 200만 원, 300만 원, 항공사에 따라서는 1000만 원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항공사의 그 비즈니스 클래스는 뭐 안에서 샤워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다른 그 스위트 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클래스에 대단한 그 개선을 가했죠. 그래서 많은 수익을 올렸죠. 일본의 어떤 야쿠자 조직에서 키는 한 155cm 뿐이 안 되고 아주 허약한 그런 왜소한 남자가 뭐 180, 190 되는 그리고 등치가 산만한 그런 부하들을 다 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저 대단한 부하들을 다 데리고 있어? 하니까 저는 이 사람네들을 야단칠 일이 있으면 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만이 있을 때는 한 사람씩 불러서 따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리더는 뭐냐면 부하 직원에 대해서 모욕을 주지 말아야 돼요. 불만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전체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권위라든가 자존심을 상하게 존엄성을 상하게 만들면